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죠. 이 부동산, 내 집 마련은 언제 하는지, 또 부동산 투자는 지금 해도 괜찮을지,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쏙쏙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부와 지식의 배움터 신영강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영강입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부동산의 흐름에 그 사이클이 있다는데 7개 사이클 있다는 거 이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동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보통 경제도 순환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역시 부동산 시장도 우리 경제 안에 있다 보니까 순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침체기부터 시작을 하겠죠. 침체돼 있다가 네, 침체기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뭐 네. 침체기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회복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니까 네.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승기가 상승을 시작이 됩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상승기가 시작되면 그동안 관심 없었던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니까 점점 수요가 늘면서 확산을 하게 확산이 되고. 되면 네. 또 갑자기 오르겠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도 관심이 생기니 급등기가 오는 거죠. 그러다가 또 규제를 하면 세태가 네, 규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들어왔지만 그 수요가 무조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점차 쇠퇴기가 오면서 침체로 빠지게 된다. 이거는 뭐 저도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변경 돌 것 같긴 해. 네. 올라갔다가 네. 싹 크게 올라갔다가 탁 떨어지고 변경 네. 돈다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죠. 주식도 그렇고 네. 사이클 이야기를 좀 하셔서 네. 여쭙고 싶은 게 이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 부동산이 꽤 많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아니다. 이제는 안정기에 들어갈 것이다. 아니면 내려갈 것이다.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야.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2021년 7월 지금 현재 7개 사이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회복기입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좀 사람들로 보게 되면 네. 사람들이 네. 관심이 계속 좀 더 확산되고 있는 좀 추세로 보여져요. 확산기라고요? 네. 그래서 확산기 또는 급등기 상황에서 좀 혼재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 야. 특히 서울 집값 정말 야.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비싸요. 예. 너무 이 비싸요. 몇십 년 모은 월급을 탈탈 털어도 사실 이 상상하기 힘든 게 서울에서 집 사기거든요. 네. 아니, 언젠가는 이 집값이 좀 떨어지면 그때 나도 집을 좀 사놔야지, 사야지, 내 집 마련을 해야지라고 지금 노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혹시 이 하락장 조짐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뭐 현상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보통 쇠퇴기나 침체기가 오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네. 결국 수요와 공급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가수요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가수요가 점점 어느 순간 되면 그 점점 이제 좀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걸 보면 알 수 있겠다. 네. 네. 그리고 더 확실해지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승장이라고 믿는 분들은 입지가 좋은 곳에는 분명히 경쟁하러 들어가실 거고 입지가 나쁘다라고 하는 곳은 분명히 안 들어가시겠죠. 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입지가 좋은 곳은 경쟁률이 높은 게 계속 유지되는데 입지가 나쁜 곳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떨어지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미분양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양극화가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도 무조건 투자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 재기 시작하는구나. 네. 이 얘기는 수요가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최종 결과물은 결국 미분양의 증가예요. 그러니까 이 미분양의 증가 부분을 보면서 미분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면 이 시기는 점점 수요가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공급도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건 어려울 거고 이때는 분명히 하락 조짐이 커진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금리 인상 네.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금리 인상 부분은 아무래도 내가 살 수 있는 돈의 부족이니까 네. 금리 인상이 계속 누적되는 과정이 이어진다면 수요가 줄어들어가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죠. 네. 네. 자,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 부동산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파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매도, 매수, 이 타이밍인데 최적의 매도 타이밍. 이거는 뭐 당연한데 제일 올랐을 때 네. 파는 건데
최적의 매도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한테 그래서 언제 팔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신이 아니니까 네. 저희도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만 아까 제가 표현했던 중심지가 오르면 부심지가 따라오르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된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잖아요. 저는 오히려 거기서 좀 그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 지역이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상 물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높은 적이 움직임이 나타나면 내 물건은 팔면 안 돼요. 따라가니까. 따라가니까. 그리고 내 물건이 올라가게 됐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수익의 목표를 달성했다 하면 그때는 매도 타이밍이 됩니다. 아하. 근데 그거를 막연하게 내 거 팔고 올라야 되고 뭐 아니면 내 거 팔고 떨어져야 되고 자꾸 이렇게 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해보니까 한 번도 못 맞춰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전문가도 때문에 쉽지 않군요. 틀리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가장 좋은 방법은 네. 그 중심지가 오르고 그 다음에 부심지가 올라가는 그 현상을 이용해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움직임이 어느 시점에 움직일까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했고요. 네. 결국 제가 부심지였다면 중심지가 오른 다음에는 무조건 기다린다. 그 다음에 부심지인 내가 있는 물건이 오른다라면 그 다음에 파는 게 판다. 맞겠다. 약간 이런 식의 개념으로 타이밍이 있네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 중심지부터 같아요. 보고 부심지를 딱 생각한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나 부동산 하나 갖고 싶은 사람,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 꽤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동산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아주 흔한 실수라든지 또 절대 집 마련할 때 요거는 꼭 지켜주라.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확실한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일단 저 생각으로는 욕심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욕심을 버려라.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변과 비교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주변과 비교하다 보니까 무리한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는데요. 네. 그 무리한 행동의 결과는 항상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오는 경우가 있기 아하.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역시도 그 무리한 욕심과 경험 때문에 한번 크게 고통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아하.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네요. 아, 제 얘기 같습니다. 욕심 예. 죠 근데 바로 옆에 계신 박지윤 변호사님께서는 살고 계신 1주택인데 그게 이제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오르셨어요. 자꾸 제가 비교- 뭘 한 게 아니에요. 살고 있는데 올랐죠, 그냥. 예. 그래서 제가 비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제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네. 욕심을 버려라.